셰론 라이트, 그죠? 셰론 라이트인데, 그렇게 우리 흔히,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뉴 레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 레프트.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내공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세대 운동은 오늘날 현실의 감각에 맞춰서 탁탁탁 치고 나면 적절도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요. 멋있고, 그 다음에 낡은 관습과 낡은 운동 방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호흡하면서 맞춰나가는 새로운 운동은 필요한데, 찰싹찰싹 치도가 하더라도 오래 가려면 내공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지적인 연마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보니까 인터넷 농객들이 많은데 쭉 보게 되면 감각적 논평들이 많아요. 예, 생명성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레프트 운동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어요.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나치를 피해서 돌아왔던 망명했던 그룹들이죠. 이들이 뭐냐면 이제 이 새로운 대중 소비 사회와 연결해서 이제 전통적인 좌파들 있죠. 스탈린주의와도 결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하고 전체주의 국가를 비판해서 나왔던 새로운 물결이 뉴 레프트 운동입니다. 그것이 60년대, 68년도에 학생운동이 있었죠. 예. 프랑스 학생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이 뒤츠케 같은 사람의 진보를 위한 사회운동, SDS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학생운동의 이론적 배경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통적인 좌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러면서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함께 아울러내는 하나의 뉴 웨이브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뉴 라이트도 그게 비견될 만한 뉴 라이트냐 하는, 그게 비견된 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말하면 라이트는 라이트인데 라이트를 새롭게 쇄신했느냐 하는 문제겠죠.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했고, 이제 정말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들 계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라이트인데 한국에서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익으로 하면 번역이 안 돼요. 수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익과 자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익, 자익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현실 사회타에 대한 컨저버티브한 고전적인 태도를 우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산당이 우익일 수도 있는 거죠. 컨저버티브하다는 개념으로 치자면. 물론 꼭 그것은 전통적인 사상적으로 좌우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좌하고 우를 하자면 자리에 영국에서 의회에서 자리에 오른쪽에 앉았니 왼쪽에 앉았니 하는 이 이야기를 떠나서 그 정점의 핵심을 아직까지 모던 소사이어티 근대 사회라고 봤을 때는 우익과 자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익은 뭐냐? 근대로 터득나서 나온 개념에서 저는 해석할 때 우익은 프로퍼티 라이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천부 인권이라는 거 있죠. 자연권.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자체가 반드시 당위론적으로 획득되어야 되고 마땅히 누군가도 인정해야 될 권리가 뭐냐?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권이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권리가 뭐냐? 하늘이 부여했다면 천부 인권이 되겠죠. 이 천부 인권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라이트는 뭐냐? 재산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퍼티 라이트. 프로퍼티 라이트라고 해요. 그 레프트는 뭐냐? 휴먼 라이트예요. 프로퍼티 라이트와 휴먼 라이트. 인간권, 재산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거죠. 아나톨 프랑스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요즘은 박애라고 번역 안 하고 우애라고 번역하죠. 예, 우애라고 번역합니다. 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박애의 이름으로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유, 평등, 박애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아나톨 프랑스의 빈정거림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뭔가 쭉 프랑스 혁명 어디까지인가? 1872년까지 가잖아요. 파리 공유까지 가지 않습니까? 79년이던가요? 제가 헷갈리는 연도가. 여기서 프랑스는 수많은 혁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혁명이라고 저는 봐요.
수많은 혁명들이 있는데 이 혁명이 뭐죠? 프랑스 혁명의 핵심은 이 혁명을 어디까지 전진시키느냐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 어디까지 하니까 가진 자들, 부르주아지들에서 중단시키겠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수많은 혁명이 갈 때 이렇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왜 프랑스 혁명을 재산권을 가진 자에게만 가느냐? 부르주아지에서 가는 것을 보다 더 급진화시키자.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소상품 생산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죠? 블랑키 같은 사람은 무산계급에게까지 프랑스 혁명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더라도 프롤레타리아에게 장미의 향수가 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이 아닌 이유가 없다. 장미꽃을 꽂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레프트 라이트는 인간의 권리를 인간 그 자체로서 휴먼 라이트를 끝까지 옹호하는 거 또는 그것을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까지 가는 거. 이 재산권이 가는 사람이 시작은 로크잖아요. 로크는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라이트는 그런 정토적 개념보다 보다 강고한 반공주의라든지, 그죠? 왜냐하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절차적으로. 예. 필요하다면 독재도 행사하지만 그건 위험하니까 부르주아지들도 그 절차적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즉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수고 세력이다. 여기에 뭐냐? 플러스 3종 세트였다는 거죠. 3종 양념 세트가 들어간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롭게 첨가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3종 양념 세트가 뭐냐? 새롭게 첨가된 게. 첫 번째가, 이게 대부분 다 진보에서 오는 거예요. 진보에서. 진보에서 오는데, 첫 번째가 경제사에서 옵니다. 학계지만 이제 특히 경제사죠. 여기는 이른바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경제사 교수하던 안병직 교수가 있었죠. 이 안병직 교수가 있었는데 이 안병직 교수가 정년 퇴임하면서 만든 연구소가 낙성대 연구소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낙성대역 근처에 있다고 그런 거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 별동 연구소입니다. 그죠? 별이 떨어졌으니까. 예. 여기에 그 수제자, 전법 제자인 이영훈이라고 있죠. 예. 이제 참고로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가 둘이 있습니다. 서양사, 독일사는 안병직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사의 안병직 교수니까 착오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독일에 있는 그 안병직 교수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뉴라이트는 가입 안 돼 있지만, 예, 별로 존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7일 임명사전 문제나 진실화해위원회 있죠. 이에 대해서 서울대 독일사 하는 안병직 교수는 누구도 진실은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냐? 그런 위원회 만들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용역으로 돈 따먹기만 하겠다는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실 안병직 교수 이용은 그다음 기타 이제 쭉쭉 이 제자들 그룹이 만든 연구소입니다. 자, 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이쪽도 뭐 이용훈 씨 말은 자기도 이제 옛날에 김문수 동기입니다. 과는 달라도 서울대 70이에요. 서울대는 70학번이 인물이 많아요. 우리가 학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겁니다. 학번이라는 개념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거예요. 60년대까지는 학번은 안 썼답니다. 예. 학년을 썼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학번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학번은 그러한 개념보다는 시대를 알려주죠. 시대에 대한 용어서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79학번 하면 유신 막내 이렇게 됩니다. 91학번 하면 강경대 세대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듯이 88하면 꿈나무인가요? 예. 70학번 세대가 아주 중요해요. 서울대 쪽은. 여기에서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들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김문수 씨하고도 같이 현장 활동도 했었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 때 더 자신만만했을 수가 있어요. 나도 해봤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해본 놈은 못 믿겠다요. 계속 하고 있는 놈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해봤다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 계속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래서 이들은 그저 전향인문이 하기 어려운 게 현실운동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지 않고 이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도로 연구만 했던 사람이 학술그룹입니다. 또 하나 이른바 전향파죠. 학술운동에서 전향. 이 전향과 변질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전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고 변질이라는 말의 차이는 매우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변질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여러 복잡해요. 예, 개념 넣기가. 저는 생각에 사상의 제가 오늘날 제가 나이가 50인데 우리 나이는 51살인데 쭉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저는 사상이 과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상의 절반은 의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신이더라고. 배신. 50대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사상은 목숨 걸고 믿었으면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돼요. 믿을 때 목숨 걸고 사야 되는 자를 헌신자처럼 차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진지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전향인데 특히 이쪽이 뭐냐? 옛날에 NL의 보급자들이죠. 강철 서신이 있었던 김용환 씨라든지 얼마나 멋졌어요. 강철 서신. 그죠? 원래 강철이라는 것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그 소설이 있죠. 예. 그 소설에서 레닌이 그 소설 읽고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죠? 이 강철맨이라는 뜻을 누구한테 줍니까? 스탈린에게 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철의 사나이 강철. 거기서 나옵니다. 체리코프스키의 소설이죠. 예. 그 강철 쓰였던 이쪽 NL 그룹들이라는 기타 이제 그 당시 운동권들 핵심들이에요. 대부분 이쪽 경향이 강하죠. 예. 이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권이라기보다 종교권. 특히 기독교죠, 뭐. 예. 한국 사회는 거의 신정국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즘 들어왔어. 이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빈민운동 했던 분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존경받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지만 낮은 곳에 임해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했던 그런 기독교 공동체적인 헌신적 활동을 했다고 믿어졌던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김진홍 같은 분들이죠. 두레 공동체는 김진홍 목사. 이런 분들 또 나중에 또 깊게 들어가면 이분들 옛날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제가 챙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 삼박자가 들어오면서 뭐죠?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이트에다 뉴 첨가물 3종 세트가 들어왔어요. 그 어떤 맥락에서 이 세 세트가 힘을 발휘했냐. 근본적으로 보면 이 라이트하고 이쪽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그죠? 출신 성분이.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 수거하고 이 3종 세트 양념하고는 서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때로는 안 맞아요. 찌개를 넣고 양념을 넣는데도 때로는 맛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뭐냐. 이 속에서의 그는 서로의 개척대성이 있지만 큰 전선에서 보자면 같은 진영입니다. 뭐라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잘 생각하세요.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 책 보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찬양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세죠. 찬양이라 만세. 그 다음에 북한 뭐죠? unwanted child. 얘 사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이름 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북한을 흡수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뭐냐? 지멋대로 미성년자한테 가출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장남이 상속하는 거지? 한반도 땅 전체를 알겠습니까? 집 나간 불량배 놈이. 그죠? 가산을 탕진하고 말썽만 피우는 저놈이 무슨 우리의 형제냐? 마땅히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흡수 통일론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각에서. 물론 이제 반공. 북한하고 반공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강제적 반공주의. 이런 점에서 보자면 철저히 반공산주의라는 뜻이에요. 세계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전선은 반북이라는 얘기고,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 뭐냐면 일치된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또 권력에 대해서 배팅하는 데에 따라서 서로 지지기반이 다릅니다. 예.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강력을 발휘했냐? 바로 이 서울대 안명직 그룹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어요. 이들이 사실 전통적인 수구는 뭐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아무도 그들에게 전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들을 놈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를. 근의 양 정도만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근의 양한테 해봤자 소용없죠.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새롭게 대안적인 내용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없었어요. 없는 상황인데. 즉, 이론적으로도 실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뭐 옛날처럼 북한 나쁘다 이거만 하는데 왜 나쁜가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냐, 이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증이라는 부분에서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해결사. 물론 이 뉴라이트가 이렇게 할 때 뭐냐, 우리 이론과 실증을 할 테니까 꼴통, 레프트도 꼴통 하지 말고 레프트도 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라이트 줘서 뉴 한번 해줄게. 레프트도 뉴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이 경제사 쪽에서 뭐냐,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성공한 역사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해석한 거죠. 즉 가장 중요한 경제사적 해석을 한 거예요. 경제사라는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 역사. 이 사람들은 남한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 역사를 일제시대로부터 쭉 해서 해가지고 뭐냐? 네, 이런 얘기죠. 성공한 역사.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생각해보라. 원식민지 국가, 프로토콜로니얼 에어리에서 식민지로 붙어 있다가 독립한 나라, 세계 전체에서 나와봐라. 불과 한 50년 만에 뭐죠? OECD 국가에 들어간 게 어디 있냐? 즉 식민지부터 동방 국가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에서 나와보라고 해. 이게 뉴라이트 핵심 내용입니다. 없잖아요. 싱가포르 빼고, 싱가포르는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특수지역이니까. 게다가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OECD 국가에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 G20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 좀 나와봐.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데 애들이 얘기할 때 이해가십니까? 즉,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모범 국가고 성공한 국가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북한을 봐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팍 튀어나오면 치어야 된다. 자기 국민도 굶겨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쉽게도 못 먹은 놈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가 우리 다 필요 없습니다. 봅시다. 1대, 2대 세습하기 전 3대까지 세습하는 왕조야. 그죠? 왕조에다가 국민도 굶겨 죽여. 거기는 빵도 없어, 자유도 없어. 얘기합니까? 우리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는데 걔들은 산업화도 실패하고 민주화도 실패했다. 이거 가지고 왜 자꾸 상식 가지고 부정해? 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은 실패한 역사, 대한민국은 성공한 역사라고 그것을 경제로부터 도출이 돼서 통계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사를 통해서 한다. 근데 이 양반들이 원래부터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뉴라이트 됐을 때는.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를 지금 공부하면서 바삐 연구책을 내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민지 시대까지 기대에 걸린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성공했는데 뭐 갑자기 성공할 리는 없잖아요. 역사적 기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청동기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발전하려면 뭐죠? 그저 청동기 시대만 봤지만 찰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청동기에서 문명에 나가려면 그 전제 고대 문명의 형성된 토대가 그 전 시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신석기 혁명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일제시대를 뭐냐 남한 자본주의의 바로 기원을 이루고 토대가 구축된 시기로 바라보다가 여기서 큰 사고가 터진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예,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쪽이 바로 실증과 이론입니다. 그 전향그룹들은 뭡니까? 전향그룹들. 전향그룹들은 북한 비판인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시민사회 놓고 얘기하는 논쟁들이잖아요.
고도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상식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뉴라이트 입장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전향 그룹들. 북한 바라보기 운동, 이렇게 북한 바라보기 운동 하는 거예요. 북한 바라보기 운동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 비판하거나 또 원래 주체 사상과 다른 이상한 말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현존하는 체제로서의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심하게는 그죠. 북한을 나중에 전복시켜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개인적인 소감인데 전향했을 때 참 보면 북한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생각은 가력한데 뭐가 틀렸죠? 뭐가 잘못됐죠? 주제 파악을 못한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삼국지 보면 나오죠. 삼국지 보면 뭐죠? 공짜 전향은 없습니다. 공짜 전향이 어디 있어요? 가면요. 한번 배신한다면 또 배신한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새롭게 이쪽으로 투항했으면 충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삼국지 보면 꼭 나오는 게 뭡니까? 뜨거운 차를 하나 탁 놓고 나서는 내가 이 차 한잔 식기 전까지 뭐죠? 나의 옛날 주군의 목을 비워오겠습니다. 이런 게 꼭 나오잖아요. 삼국지 보면, 그죠? 그래서 돌아가서 옛날에 자기가 모시던 주군의 수국을 비워와야 믿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운동을 접었으면 조용히 살아야 돼요. 만약 본인의 노선이 강철 서신을 비롯해 자기 노선이 틀렸어 수많은 사람이 희생에 빠뜨려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살을 해야지 왜 책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을 안 하더라도 이것도 안 되겠고 자살도 요구했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책임지는 지도자라는 게 뭔지 모르는 친구예요. 지가 말했던 품성론하고도 안 맞아. 지도자의 품성에 대해서도 안 맞고. 핵심 뭐예요? 자기가 했던 도시 정말 틀렸다면 저는 진짜 맞냐 틀리냐 문제 아니고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다니 그거에 대해 잘못되면 조용히 은거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꼭 지가 또 나서서 또 대장해가지고 또 북한을 또 바로잡겠다 나서는 이것이 뭔지 알아요? 끝까지 먼저 전향하든 안 해도 뭘 가지고 가겠다?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가겠다는 발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전향들이는 거예요. 그냥 은거해서 살면 그야말로 그냥 젊은 날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 정도로 처리하면 될 사람들인데 항상 보면 권력에 대한 과잉 오버 해석이 있어요. 역사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갑니다. 요 중에 일부가 뭐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만든 게 시대정신이죠. 잡지, 시대정신. 아시죠? 네, 시대정신. 근데 혹시 비디오로 보신 시대정신하고는 다릅니다. 짜이스트 가이스트 있죠? 예. 그거 알죠? 시대정신. 그건 꼭 보셔야 됩니다. 2부작. 예. 대단히 지루하지만 그건 대단히 잘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책을 시대정신으로 부르면 그 비디오 영상에 대한 모독 같아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잡지의 별명을 시대착오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은 누가 있어야 돼? 이 뉴라이트에다가 영생을 보장해줘야 될 그룹이 있습니다. 도덕성을, 그죠? 도덕성 어디로 봅니까? 한국 사회는 종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이상한 나라잖아요. 기독교로부터 성령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성령을 주는 그룹들이 바로 김준홍 같은 그룹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로 전환했던 이 사람들이 마치 이들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기름 부음을 해주면서 성령을 하면서 정당성을 도덕적으로 부여해주면서 이들이 얽혀서 이뤄낸 것이 바로 삼종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아나톨 프랑스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요즘은 박애라고 번역 안 하고 우애라고 번역하죠. 예, 우애라고 번역합니다. 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박애의 이름으로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유평등 박애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아나톨 프랑스의 빈정거림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뭔가 쭉 프랑스 혁명 어디까지인가? 1872년까지 가잖아요. 파리 공문까지 가지 않습니까? 79년이던가요? 제가 헷갈리는 연도가. 여기서 프랑스는 수많은 혁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혁명이라고 저는 봐요. 수많은 혁명들이 있는데 이 혁명이 뭐죠? 프랑스 혁명의 핵심은 이 혁명을 어디까지 전진시키느냐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 어디까지 하니까 가진 자들, 부르주아지들에서 중단시키겠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수많은 혁명이 갈 때 이렇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왜 프랑스 혁명을 재산권을 가진 자에게만 가느냐?
부르주아직에서 가는 것을 보다 더 급진화시켰잖아요.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소상품 생산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죠? 블랑키 같은 사람은 무산계급에게까지 프랑스 혁명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더라도 프롤레타리아에게 장미의 향수가 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이 아닌 이유가 없다. 장미꽃을 꽂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레프트 라이트는 인간의 권리를 인간 그 자체로서 휴먼 라이트를 끝까지 옹호하는 거 또는 그것을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까지 가는 거. 이 재산권이 가는 사람이 시작은 로크잖아요. 로크는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라이트는 그런 정토적 개념보다 보다 강고한 반공주의라든지, 그죠? 왜냐하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절차적으로. 예. 필요하다면 독재도 행사하지만 그건 위험하니까 부르주아지들도 그 절차적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즉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수고 세력이다. 여기에 뭐냐? 플러스 3종 세트였다는 거죠. 3종 양념 세트가 들어간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롭게 첨가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3종 양념 세트가 뭐냐? 새롭게 첨가된 게. 첫 번째가 이게 대부분 다 진보에서 오는 거예요. 진보에서. 진보에서 오는데 첫 번째가 경제사에서 옵니다. 학계지만 이제 특히 경제사죠. 여기는 이른바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경제사 교수하던 안병직 교수가 있었죠. 이 안병직 교수가 있었는데 이 안병직 교수가 정년 퇴임하면서 만든 연구소가 낙성대 연구소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낙성대역 근처에 있다고 그런 거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 별동연구소입니다. 그죠? 별이 떨어졌으니까. 예. 여기에 그 수제자, 전법 제자인 이형훈이라고 있죠. 예. 이제 참고로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가 둘이 있습니다. 서양사, 독일사는 안병직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사의 안병직 교수니까 착오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독일에 있는 그 안병직 교수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뉴라이트는 가입 안 돼 있지만, 예, 별로 존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7일 임명사전 문제나 진실화해위원회 있죠. 이에 대해서 서울대 독일사 하는 안병직 교수는 누구도 진실을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냐? 그런 위원회 만들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용역으로 돈 따먹기만 하겠다는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실 안병직 교수 이용은 그다음 기타 이제 쭉쭉 이 제자들 그룹이 만든 연구소입니다. 독립한 나라 세계 전체에서 나와봐라. 불과 한 50년 만에 뭐죠? OECD 국가에 들어간 게 어디 있냐? 즉 10년보다 동방 국가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에서 나와보라고 해. 이게 뉴라이트 핵심 내용입니다. 없잖아요. 싱가포르 빼고 싱가포르는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특수지역이니까. 게다가 그로부터 10년 전에는 OECD 국가에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 G20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 좀 나와봐.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는 너희들이 얘기할 때 이해가십니까? 쭉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모범 국가고 성공한 국가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북한을 봐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팍 태양사람 치어야 된다. 자기 국민도 굶겨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쉽게도 못 먹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가 우리 다 필요 없습니다. 봅시다. 1대, 2대 세습하기 전 3대까지 세습하는 왕조야. 그죠? 왕조에다가 국민도 굶겨 죽여. 거기는 빵도 없어, 자유도 없어. 얘기합니까? 우리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는데 걔들은 산업화도 실패하고 민주화도 실패했다. 이거 가지고 왜 자꾸 상식 가지고 부정해? 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은 실패한 역사, 대한민국은 성공한 역사라도 그것을 경제로부터 도출이 돼서 통계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사를 통해서 한다. 근데 이 양반들이 원래부터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뉴라이트 됐을 때는.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를 지금 공부하면서 바삐 연구책을 내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민지 시대가 기대에 걸린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성공했는데 뭐 갑자기 성공할 리는 없잖아요. 역사적 기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청동기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발전하려면 뭐죠? 그저 청동기 시대만 봤지만 찰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청동기에서 문명에 나오려면 그 전제 고대 문명 형성된 토대가 그 전 시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신석기 혁명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일제시대를 뭐냐 남한 자본주의의 바로 기원을 이루고 토대가 구축된 시기로 바라보다가 여기서 큰 사고가 터진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예,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이쪽이 바로 실증과 이론입니다. 그 전향그룹들은 뭡니까? 전향그룹들. 전향그룹들은 북한 비판인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시민사회 놓고 얘기하는 논쟁들이잖아요. 고도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상식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뉴라이트 입장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전향그룹들. 북한 바라보기 운동, 이렇게 북한 바라보기 운동 하는 거예요. 북한 바라보기 운동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 비판하거나 또 원래 주체 사상과 다른 이상한 말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죠.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현존하는 체제로서의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북한에 대한 어떤 심하게는 그죠. 북한을 나중에 전복시켜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개인적인 소감인데 전향했을 때 참 보면 북한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생각은 가력한데 뭐가 틀렸죠? 뭐가 잘못됐죠? 주제 파악을 못한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삼국지 보면 나오죠. 삼국지 보면 뭐죠? 공짜 전향은 없습니다. 공짜 전향이 어디 있어요? 가면요. 한번 배신한다면 또 배신한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새롭게 이쪽으로 투항했으면 충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삼국지 보면 꼭 나오는 게 뭡니까? 뜨거운 차를 하나 탁 놓고 나서는 내가 이 차 한잔 씻기 전까지 뭐죠? 나의 옛날 주군의 목을 배워오겠습니다. 이게 꼭 나오잖아요. 삼국지 보면, 그죠? 그래서 돌아가서 옛날에 자기가 모시던 주군의 수국을 배워와야 믿어주잖아요. 자, 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쪽도, 이용훈 씨 말은 자기도 이제 옛날에 김문수 동기입니다. 과는 달라도. 서울대 70이에요. 서울대는 70학번이 인물이 많아요. 우리가 학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겁니다. 학번이라는 개념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거예요. 60년대까지는 학번은 안 썼답니다. 예, 학년을 썼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학번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학번은 그러한 개념보다는 시대를 알려주죠. 시대에 대한 용어서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79학번 하면 유신 막내 이렇게 됩니다. 91학번 하면 강경대 세대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듯이 88하면 꿈나무인가요? 예. 70학번 세대가 아주 중요해요. 서울대 쪽은. 여기에서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요. 다들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김문수 씨하고도 같이 현장 활동도 했었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 때 더 자신만만했을 수가 있어요. 나도 해봤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해본 놈은 못 믿겠다요. 계속 하고 있는 놈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해봤다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 계속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래서 이들은 그저 전향이 뭐냐 하기 어려운 게 현실운동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지 않고 이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도로 연구만 했던 사람이 학술그룹입니다. 또 하나 이른바 전향파죠. 학술운동에서 전향. 이 전향과 변질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전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고 변질이라는 말의 차이는 매우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변질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여러 복잡해요. 예, 개념 넣기가. 저는 생각에 사상의 제가 오늘날 제가 나이가 50인데 우리 나이는 51살인데 쭉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저는 사상이 과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상의 절반은 의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신이더라고. 배신. 50대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사상은 목숨 걸고 믿었으면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돼요. 믿을 때 목숨 걸고 사야 되는 자를 헌신 자체를 차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진지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전향인데 특히 이쪽이 뭐냐? 옛날에 NL의 보급자들이죠. 강철 서신이 있었던 김영환 씨라든지 얼마나 그 멋졌어요. 강철 서신. 그죠? 원래 강철이라는 것은 그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그 소설이 있죠. 예. 그 소설에서 레닌이 그 소설 읽고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죠? 이 강철맨이라는 뜻을 누구한테 줍니까? 스탈린에게 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철의 사나이 강철. 거기서 나옵니다. 체리코프스키의 소설이죠. 예. 그 강철 쓰였던 이쪽 NL 그룹들이라든 기타 이제 그 당시 운동권들 핵심들이에요. 대부분 이쪽 경향이 강하죠. 예. 이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권이라기보다 종교권. 특히 기독교죠, 뭐. 예. 한국 사회는 거의 신정국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즘 들어왔어. 이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빈민운동 했던 분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존경받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지만 낮은 곳에 임해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했던 그런 기독교 공동체적인 헌신적 활동을 했다고 믿어졌던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김진홍 같은 분들이죠. 둘의 공동체는 김진홍 목사. 이런 분들 또 나중에 또 깊게 들어가면 이분들 옛날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제가 챙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 삼박자가 들어오면서 뭐죠?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이트에다. 뉴 첨가물 3종 세트가 들어왔어요. 그 어떤 맥락에서 이 세 세트가 힘을 발휘했냐. 근본적으로 보면 이 라이트하고 이쪽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그죠? 출신 성분이.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 수거하고 이 3종 세트 양념하고는 서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때로는 안 맞아요. 찌개를 넣고 양념을 넣는데도 때로는 맛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뭐냐. 이 속에서의 그는 서로의 개척대성이 있지만 큰 전선에서 보자면 같은 진영입니다. 뭐라고? 이른바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최고로 갑니다. 제가 들어보면 잘 생각하세요.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 책 보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찬양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세죠. 찬양이라 만세. 그 다음에 북한 뭐죠? unwanted child. 얘 사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이름 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북한을 흡수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뭐냐? 지멋대로 미성년자한테 가출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장남이 상속하는 거지? 한반도 땅 전체를 알겠습니까? 집 나간 불량배 놈이. 그죠? 가산을 탕진하고 말썽만 피우는 저놈이 무슨 우리의 형제냐? 마땅히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흡수 통일론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각에서. 물론 이제 반공. 북한하고 반공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강제적 반공주의. 이런 점에서 보자면 철저히 반공산주의라는 뜻이에요. 세계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전선 반북이라는 얘기고.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 뭐냐면 일치된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또 권력에 대해서 배팅하는 데에 따라서 서로 지지기반이 다릅니다. 예.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강철을 발휘했냐? 바로 이 서울대 안명직 그룹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어요. 이들이 사실 전통적인 수구는 뭐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아무도 그들에게 전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들을 놈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를. 근의 양 정도만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의 양한테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새롭게 대안적인 내용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없었어요. 없는 상황인데, 즉, 이론적으로도 실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뭐 옛날처럼 북한 나쁘다 이거만 하는데 왜 나쁜가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냐, 이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증이라는 부분에서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해결사,
물론 이 뉴라이트가 이렇게 할 때 뭐냐, 우리 이론과 실증을 할 테니까 꼴통, 레프트도 꼴통 하지 말고 레프트도 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라이트 주서 뉴 한번 해줄게. 레프트도 뉴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이 경제사 쪽에서 뭐냐,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성공한 역사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해석한 거죠. 즉 가장 중요한 경제사적 해석을 한 거예요. 경제사라는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 역사, 이 사람들은 남한이라는 말 안 쓰니까 그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 역사를 일제시대로부터 쭉 해서 해가지고 뭐냐, 이런 얘기죠. 성공한 역사.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생각해보라. 원식민지 국가, 프로토콜로니얼 에어리에서 식민지로 붙어 있다가 뜻입니다. 셰론 라이트, 그죠? 셰론 라이트인데 그렇게 우리 흔히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뉴 레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 레프트.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내공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세대 운동은 오늘날 현실의 감각에 맞춰서 탁탁탁 치고 나면 적절도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요. 멋있고 그다음에 낡은 관습과 낡은 운동 방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호흡하면서 맞춰나가는 새로운 운동은 필요한데 찰싹찰싹 치고 가더라도 오래 가려면 내공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지적인 연마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보니까 인터넷 농객들이 많은데 쭉 보게 되면 감각적 논평들이 많아요. 예, 생명성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레프트 운동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어요.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나치를 피해서 돌아왔던 망명했던 그룹들이죠. 이들이 뭐냐면 이제 이 새로운 대중 소비 사회와 연결해서 이제 전통적인 좌파들 있죠. 스탈린주의와도 결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하고 전체주의 국가를 비판해서 나왔던 새로운 물결이 뉴레프트 운동입니다. 그것이 60년대, 68년도에 학생운동이 있었죠. 예. 프랑스 학생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이 뒤츠케 같은 사람의 진보를 위한 사회운동, SDS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학생운동의 이론적 배경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통적인 좌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러면서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함께 아울러내는 하나의 뉴 웨이브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뉴 라이트도 그게 비견될 만한 뉴 라이트냐 하는 그게 비견된 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말하면 라이트는 라이트인데 라이트를 새롭게 쇄신했느냐 하는 문제겠죠.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했고 이제 정말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들 계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라이트 때 한국에서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익으로 하면 번역이 안 돼요. 수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익과 자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익, 자익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현실 사회타에 대한 컨저버티브한 고전적인 태도를 우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산당이 우익일 수도 있는 거죠. 컨저버티브하다는 개념으로 치자면. 물론 꼭 그것은 전통적인 사상적으로 좌우하는 거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좌하고 우를 하자면 자리에 영국에서 의회에서 자리에 오른쪽에 앉았니 왼쪽에 앉았니 하는 이 이야기를 떠나서 그 정점의 핵심을 아직까지 모던 소사이어티 근대 사회라고 봤을 때는 우익과 자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익은 뭐냐? 근대로 터득나서 나온 개념에서 저는 해석할 때 우익은 프로퍼티 라이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천부 인권이라는 거죠. 자연권.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자체가 반드시 당위론적으로 획득되어야 되고 마땅히 누군가도 인정해야 될 권리가 뭐냐?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권이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권리가 뭐냐? 하늘이 부여했다면 천부 인권이 되겠죠. 이 천부 인권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라이트는 뭐냐? 재산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퍼티 라이트.
프로퍼티 라이트라고 해요. 그 레프트는 뭐냐? 휴먼 라이트예요. 프로퍼티 라이트와 휴먼 라이트, 인간권, 재산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거죠.